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나라의 그 사실주의의 표현 작가 중에 그 신인 작가를 한번 방문하여 그분의 그림을 좀 감상하고 몇 가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곳은 전남 나주 아주 배로도 유명하고 영산포라는 아름다운 포구가 있는 그러한 지역이고, 이 작가님의 아뜰리에는 산제마을이라고 하는 아주 조용하고 소박한 그러한 그 시골 마을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정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곳이기도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작품을 보면서 굉장히 그 사실적인 현장들이 이렇게 떠오르는데, 이러한 사실적인 그림을 이렇게 시작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네. 사실은 이제 제가 동양화 전공을 했고, 오랫동안 서양화, 유화 그림에 대한 그 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채화를 오랫동안 10년 정도 그림을 그렸었는데, 우연히 여기 10년 전에 이사를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가들은 이제 자연 풍광이나 이런 거 색감에 대해서 굉장히 더 이렇게 감흥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노을을 보고 뭐 이런 자연물을 보고 뭐 같은 장면이어도 항상 계절에 따라 바뀌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아름다웠죠. 그래서 제가 혼자 보기에는 너무 아름다워서 이거를 이제 기록하는 게 저는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싶었죠. 그래서 제가 좋은 장면을 그냥 그렸어요. 그러면 한 지금 10여 년 되셨나요? 작품을 하신 지가? 졸업 후로 계속 쭉 했으니까 상당히 20년 정도 했다고 봐요. 20년 이상 했는데 장르를 다르게 계속 갔죠. 동양화 전공을 했고 수채화를 한 10년 했고 유화는 뭐 한 5년 정도 했으니까 골고루 다 할 줄 아는데, 이제 저희 유화는 조금 전공자들이 보면 그냥 정통 유화 같진 않고 뭔가 수채화 같기도 하고 수묵화 같기도 하고 세 개가 약간 섞여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만나죠. 이렇게 장르를 사실주의적인 그림을 그리게 된 그 동기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그 과정에서 그걸 관람하는 관람자들이 봤을 때 어떠한 것을 느낄 수가 있고, 또 작가이신 우리 이 작가님은 어떤 것을 좀 관객들에게 관람자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시나요? 제 그림은 아마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림을 전공했든 안 했든 그림에 좀 관심 없고 잘 모르시더라도 대부분이 인상파의 그림을 대부분 선호하고 좋아하시거든요. 마네, 모네, 르누아르, 뭐 고흐 다 인상파의 그림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제가 또 세월이 지나면서 나이 먹으면서 다른 장르로 다른 스타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저도 모르죠,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는. 근데 이제 일단은 누구나 봐도 어렵지 않은 그림이죠. 일단은 접근하기가. 그래서 감상하기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어린 시절에 다 누구나 시골이 있고 뭐 할머니 집도 있고 어린 시절 자기 고향이 또 시골인 사람도 대부분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제 그림을 보고 다시 옛날에 그 고향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킨다고 상당히 많이 좋아하셨어요. 이 찻잔 도기 같은 경우에 그 핸드 프린팅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는데, 우리나라에서 동일하게 하는 곳이 있는가 하고, 또는 외국에 그냥 어떤 곳이 이런 것을 하는 곳이 있나요? 덴마크의 로열 코펜하겐이라고 유일하게 핸드 제품을 많이 생산하는 브랜드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브랜드는 없고요. 대부분 이제 스티커, 전사지라고 하는 전사지 스티커 제품을 주로 쓰고 있죠. 왜냐면은 이제 하루에 막 1000개, 2000개씩 찍어내요, 공장에서는. 근데 그 정도로 이제 손이 숙련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스템이 없죠, 지금.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희소성의 가치의 원칙에 따라서 굉장히 값어치 있게도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는데, 이렇게 전사 프린트로 하지 않고 이렇게 일일이 그리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프린트는 이제 일종의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가장 쉽게 아실 수가 있죠. 왜냐하면 스티커는 우리가 그 그림을 갖고 싶지만 원본이 아니잖아요. 프린트를 갖고 있죠. 가지고 있죠. 포스터. 근데 이제 이 제품은 일일이 도자기 안료, 도자기 물감으로 그렸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수채화처럼 이제 맑은 느낌이 다른 거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예. 앞으로 이제 화단에 등단할 후배들, 또 우리 이 작가님과 비슷한 이러한 사실주의 작품에 대한 후배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글쎄, 참 드물어요. 같은 동기 중에서 정말 프로로 화가로 사는 화가가 한두 명 있을까 말까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생계도 해야 되고 제가 직접 해보니까 여러 그 문제점을 알겠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생계를 하다 보면은 시간을 그쪽으로 많이 제가 쓰고 있잖아요. 근데 또 끝나고 와서 또 다른 일이 있는 거죠. 그림을 그린다는 일 자체가 또 다른 몇 시간을 5-6시간 또 시간을 내서 내가 해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또 그 기간이 그림으로서는 빨리 어떤 피드백, 어떤 그 대가가 바로 오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그림이. 그래서 정말 내가 너무 좋아하지 않으면은 그 일을 꾸준히 하기가 굉장히 힘든 일이구나. 이 그림이라는 모든 장르 예술 쪽이 마찬가지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멘탈 코칭하는 분의 어떤 그 유튜브를 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예를 들어서 60, 70 이렇게 나이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나의 삶의 가치관 그거를 어디다 두냐 그걸 먼저 정하고 가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후배들한테. 그게 없으면 자꾸 가다가 자기가 흔들리거든요. 돈이 될 때는 즐겁고 안 될 때는 이게 슬럼프가 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감정의 어떤 기복들이 굉장히 심하게 되죠. 그러면은 나중에 나이를 먹어서 이건 내가 괜히 했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렇죠. 내가 나의 가치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어 그런 걸 확실히 정하고 가야지 내가 후회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우리 이 작가님만이 가지는 이 작품에 대한 사실주의 작품에 대한 어떤 철학이라든지 주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글쎄 이제 저도 이제 물론 그림 스타일이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거를 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즐겁지 않으면은 그림이 즐거운 게 나오지 않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다른 사람한테도 분명히 그 느낌이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물론 뭐 제가 성공을 하거나 여기서 돈을 많이 벌거나 물론 그러면은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사실은 사람들은 굉장히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큰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오지 않을 때는 어떨 것인가. 이런 것들도 제가 생각을 또 많이 하거든요. 근데 내가 즐거워야지, 내가 행복해야지. 그리고 뭐 나의 그림을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의 매니아, 나의 팬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남들이 그 장면 그림을 보고 똑같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내가 즐겁고 행복한 그림을 그리고 싶다. 그런 것을 보여주고 싶죠. 이런 아름다운 장면을 같이 공유하고 싶은 게 네. 마음이 커요. 그래요. 이런 아름다운 장면들을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유하시려면 전시도 한 번씩 이제 여셔야 될 것 같은데 특별하게 그 가까운 시일 내에 전시 일정이 있으신가요? 내년에 3월 8일부터 서울 인사동 인사아트 프라자 1층에서 일주일간 전시하기로 지금 일정이 잡혔어요. 2023년 3월 네네. 8일부터 네. 한 일주일 정도 네. 그런 다수의 이제 많은 관람자들이 우리 작가님의 작품을 볼 수 있고 또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군요. 네. 네. 지금까지 이하영의 고향 나주에서 사실주의에 입각한 아름다운 작품을 이렇게 만들고 계신 이지연 작가님을 초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나눠봤습니다.